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사연인데요.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반려견, 모모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식이 알러지가 왔는데, 그 치료 과정에서 예상 못한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었죠? 네, 이게 단순히 알러지 반응 자체보다는 그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스테로이드 부작용, 그리고 이걸 왜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웠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약이라는 게 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당신의 반려견이 아플 때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모모 이야기를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좋습니다. 단순히 증상을 잡는 걸 넘어서 이 약물 부작용 가능성까지 왜 염두에 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모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보호자분은 어떻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딱 의심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5월 1일 저녁으로 가는데요. 저녁 먹고 나서 모모 얼굴이 갑자기 막 붓고 붉어지기 시작했대요. 귀까지 새빨개지고. 딱 봐도 급성 알러지 증상이었죠. 아유, 얼굴이 그렇게 부으면 정말 놀라셨겠네요. 네,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보호자분이 바로 병원으로 뛰셨답니다. 네, 급성 알러지는 진짜 빨리 대처해야죠. 초기 증상은 딱 전형적인 식이 알러지 반응으로 보이네요. 첫 병원에서 식이 알러지 진단받고 주사 2대 맞고 3일치 약도 받아왔어요. 오는 길에는 좀 붓기가 가라앉아서 다행이다 했는데 새벽에 모모가 다시 막 긁기 시작하고 낑낑대면서 얼굴이 다시 붓기 시작한 거예요. 처방받은 약을 먹였는데도 소용이 없었고요. 아, 이게 첫 번째 고비였네요. 초기 처치 후에 다시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데 알러지 반응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결국 새벽에 다른 24시 병원을 또 가셨대요. 거기 가서는 이제 주사 맞고 붓기는 가라앉았는데 가려움이 너무 심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그때 이제 두 번째 병원 수의사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가능성을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 가능성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스테로이드 약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이 올 수도 있다고요. 물론 식이 알러지 원인 찾기가 어렵다, 심하면 호흡곤란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같이 받았지만요. 네, 그 부작용 언급이 나중에는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되죠. 일단 그때는 주사 맞고 또 증상이 좀 나아지는 듯 보였고요. 근데 이상한 건 집에 돌아와서였어요. 모모가 밤새도록 긁고 낑낑대고 막 불안한 것처럼 집안을 계속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붓기나 발진은 가라앉았는데도요. 네, 그게 이상한 거죠. 알러지의 대표 증상인 붓기, 발진 이런 건 괜찮아졌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애가 왜 계속 긁고 불안해하는지 보호자분은 정말 답답하셨다고 해요. 그럴 만도 하죠. 특히 2년 전에는 주사 한 방에 딱 괜찮아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엔 왜 이러지? 하고 혼란스러우셨던 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바로 딱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주 증상, 그러니까 붓기나 발진 같은 게 가라앉으면 보호자든 수의사든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남은 증상들, 가려움이나 불안 같은 건 알러지가 아직 덜 나았나 보다,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 거죠. 게다가 예전에 같은 약을 썼는데 괜찮았다면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작용할 수 있고요. 아, 경험 때문에 오히려? 네, 약물 반응이라는 게 사실 그날그날 컨디션이나 다른 요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랬군요. 근데 다음날 오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터졌어요. 모모가 갑자기 입을 벌리고 막 헉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개구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호흡곤란 증상까지. 그래서 원래 다니던 세 번째 병원에 부랴부랴 갔는데 희한하게 병원에만 가면 애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얌전해지고. 아, 그런 경우 많죠. 보호자분들 정말 속상하시죠. 수의사 선생님도 딱히 해줄 게 없으니까 지켜보자고 하셨고 집에 오는 길에는 약을 토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막 헐떡이고 긁은 행동이 반복됐고요. 병원에선 괜찮고 집에 오면 다시 심해지고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진단도 처방도 힘들어지는 악순환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 입원까지 생각하면서 처음 갔던 병원을 다시 찾아갔는데 이게 벌써 네 번째 방문이죠. 근데 이번에도 병원에서는 또 멀쩡해서 입원 권유는 못 받고 더 강한 약만 처방받아 오셨대요. 어휴,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셨을까요? 계속 병원을 다니는데 해결은 안 되고. 바로 그때였어요. 보호자분이 집에서 계속 헐떡이고 긁는 모모를 보면서 문득 그 두 번째 병원에서 들었던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는 말이 떠오르신 거예요. 아, 그 단서가, 네.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셨는데, 모모 증상, 그러니까 막 긁고, 안절부절 못하고, 헐떡이는 거, 이게 스테로이드 부작용 증상이란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을 먹인 후에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초기 알러지 반응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그 치료를 위해 계속 들어간 스테로이드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아, 치료약이 오히려? 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는 게 용량이나 투여 기간, 또 강아지 개체의 민감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전엔 괜찮았더라도 이번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보호자분이 그 약 복용 시간하고 증상 악화 사이의 연관성을 딱 캐치하신 게 정말 핵심이었습니다. 그 관찰력 덕분이죠. 그래서 보호자분이 바로 약물 투여를 중단하셨대요. 그리고 황태 우린물을 먹이면서 좀 지켜봤는데 놀랍게도 약을 끊고 이틀째 새벽부터 긁는 횟수가 확 줄더래요. 오, 효과가 바로 나타났네요. 네.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랑 헐떡이는 것도 멈췄고요. 다음날 아침에는 기운은 좀 없어 보였지만 그 이상했던 증상들이 다 사라진 거죠. 약 중단 후의 증상이 그렇게 빨리 좋아졌다는 점이 이게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뒷받침하는 거죠. 결국 모모가 그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건 사실 식이 알러지 그 자체라기보다는 치료를 위해 썼던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 때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약물 부작용 가능성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쓰니까요. 특히 반려동물들은 자기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함께하는 보호자의 그 세심한 관찰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네네. 약 먹기 전후 상태 변화를 좀 꼼꼼하게 기록해 두시고 이전과 뭔가 좀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싶으면 아유 뭐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수의사 선생님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하시는 게 부작용을 빨리 발견하고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모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반려동물도 치료 과정에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 변화를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 너머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없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